절대 열지 마세요. 아내가 12년간 숨긴 통장의 정체는 제 이름은 김민수, 올해 55입니다. 아내 수진이와 결혼한 지 25년, 대학생인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년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만 보거나 제가 말을 걸면 응? 뭐라고? 하며 딴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나가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해라며 거절하는 일도 많아졌죠. 처음엔 갱년기인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는데 제가 모르는 계좌번호였어요. 입금 완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계좌. 아내한테 숨기는 돈이 있다는 건가? 순간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아니면 빈? 도박?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내를 제대로 알고 있던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만약 제 착각이라면 25년 믿어온 아내를 의심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어디 들렀다 오는 날이 있는지, 통화하는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지, 주말에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는지.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정리하려고 우리 부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겨울 코트를 꺼내는데 아내 쪽 장롱 윗칸에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흰색 봉투.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양심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쌓여온 의문들, 아내의 변한 태도, 모르는 계좌로 들어간 입금 문자. 모든 것이 제 손을 봉투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어요. 박지영. 그게 누구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 이름도 딸 이름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들.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3만 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달 꾸준히 입금된 흔적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무려 12년 전부터였어요. 12년.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저 몰래 이 통장에 돈을 넣어왔던 거예요. 도대체 왜? 박지영이 누구지? 왜 이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혹시 아내의 다른 이름? 아니면 아내가 몰래 돕고 있는 누군가? 아니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통장을 재빨리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옷장 문을 닫았죠. 겨울 코트는 그냥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놨습니다. 여보, 왜 얼굴이 그래? 아내가 방문을 열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아니.
그냥 코트 꺼내다가 먼지 마셔서. 거짓말을 한 게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도 싫었고 동시에 뭔가를 숨기는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장 본 것 같이 정리하자. 크리스마스 준비도 해야지. 아내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 손이 12년 동안 저 몰래 통장에 돈을 넣었던 그 손이라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내를 관찰했어요. 오늘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했어. 딸애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응.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삼겹살도 샀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자. 그래. 제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갔죠.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도대체 왜 12년 동안이나 숨긴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이유가 뭐지? 그날 밤 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던 건 아닐까?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은 아닐까? 아니면 아내가 몰래 다른 가족을 돕고 있는 건 아닐까? 친정 쪽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게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동료가 말을 걸면 뭐? 하고 되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어서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죠.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셋이서 케이크 먹자. 딸애도 일찍 온대.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았어. 6시까지 갈게 하고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척하는 게 더 화가 나네. 결국 회사 일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라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를 나선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어요. 일부러 늦게 나온 거였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공원 아내와 주말마다 산책하던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 아내가 물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더라? 나? 작은 목공방 하나 차려서 가구 만들고 싶어.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 그래? 멋진데. 그럼 나는 당신이 만든 가구 팔아주는 사람이 될게. 그때 아내가 환하게 웃었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웃었던 걸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저녁도 안 먹고 나갔잖아.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곧 들어갈게. 조심히 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12년 동안 비밀을 숨기면서 마음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딸아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대학생이 된 딸아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아빠한테 안기는 걸 좋아합니다. 아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엄마랑 아빠 기다렸다고. 미안, 회사 일이 좀 있었어. 거실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케이크와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따뜻한 수프를 끓이고 있었죠. 여보, 얼른 씻고 와. 식기 전에 먹어야지.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식사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얘기를 하고 아내가 맞장구를 치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딸아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 방에 좀 있을게.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아내와 딸아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계속 저래. 응.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봐. 걱정하지 마. 아내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도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 있어? 요즘 나한테 말도 잘 안 하고 얼굴 보면 피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이 숨기는 통장 찾았어라고 말할까? 하지만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럼 다행이다.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물어봐야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덮어버리고 싶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죠.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12년의 비밀을 안고도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딸아이와 아내가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타이머로 설정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 아래 놓인 선물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제 선물도 있었고 제가 준비한 아내의 선물도 있었죠. 작년 이맘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작년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셋이서 케이크 먹고 선물 교환하고 영화 보며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 불과 1년 전인데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트리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반드시 물어봐야 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뭐든 간에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는 것일지라도요. 7시쯤 되자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났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푹 자지 그래. 응. 일찍 깼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직도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일 텐데. 만약 오늘 아내와의 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 아빠, 왜 또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한테 화났어?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딸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정말.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가족 행복하게 보내야지. 알았지?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머리가 부스스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모양이었죠.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메리 크리스마스. 제 대답도 무뚝뚝했어요. 딸아이가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른 밝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아침 먹고 선물 교환하자.
나 배고파. 아내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평소보다 훨씬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아침이면 아내가 특별한 브런치를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그럴 여력이 없었나 봅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딸아이만 혼자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아내와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둘러 시선을 피했죠. 엄마, 아빠 둘이 싸웠어? 딸아이가 결국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왜?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가족 이러면 안 되잖아.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 엄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정말,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앞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딸아이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와 저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침묵.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아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알아. 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거.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당신 그 통장 봤지?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본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봉투가 조금 찢어져 있더라. 원래는 깨끗했는데.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당신이 봤다는 걸. 그래서 어제 당신이 그렇게 이상했구나 싶었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어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왜 먼저 얘기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하은이도 있었고. 25년이야. 우리 결혼한 지 25년이야.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숨긴 거 없이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12년 동안 나 몰래 통장을 만들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박지영이 누구야? 왜 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거야? 당신한테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어? 아니면 다른 가족이라도 있어? 여보, 진정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12년 동안 매달 돈을 넣었잖아. 그것도 내 몰래. 대체 이유가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모르겠어? 뭘 알아? 말을 해야 알지. 박지영. 그건.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둘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족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만 이렇게 밖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우리 부부가 자주 가던 공원에 와 있었습니다. 눈 쌓인 벤치에 앉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막상 들으려니 무섭네. 박지영이 누군지, 왜 12년 동안 돈을 모았는지 그 진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서 온 문자가 10통이 넘었어요. 여보, 집에 와. 제대로 얘기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감기 걸려.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 제발. 돌아와.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돌아가야지. 진실이 뭐든 이제 알아야 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 우리 둘이 제대로 얘기하자고 보냈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와 저 단둘이 25년 만에 이렇게 무거운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화났지? 화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들어. 2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12년 동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이유를 알고 싶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다 말할게.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줘. 아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지영. 그건 내 대학 동창 이름이야. 대학 동창? 제 눈이 커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응. 우리 둘이 친했어. 같은 과 친구였지.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결혼식 한 달 전이었지. 뭐?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과거에 친구를 잃었다는 것도 그 친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 우리 둘이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미래 얘기를 했었거든. 아내는 먼 과거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이가 그랬어. 수진아, 너 결혼하면 남편한테 잘해줘. 그리고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꼭 해주고. 내 몫까지.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지영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거야? 응. 지영이를 기억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영이가 한 말을 지키고 싶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내 말은 안 했어? 왜 12년 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 기억나? 우리 결혼하고 하은이 낳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의 말에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컸죠. 그때 제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돈 좀 더 아껴야 돼. 애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들어라고 했었잖아. 그때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눈치챌까봐? 응. 내가 따로 돈을 모은다는 걸 당신이 알면 당신은 자기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모으냐고 할 것 같았어. 아니면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할 것 같았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의 저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모으기 시작했어. 아주 조금씩.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내가 쓸 용돈을 아껴서. 12년 동안. 얼마나 모았는데? 한번 볼래? 아내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장을 제 앞에 놓았죠.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들. 5만 원, 3만 원, 때로는 2만 원. 정말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잔액을 봤습니다. 1,800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나? 응. 한 달에 10만 원씩 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달은 당신 회식비가 모자라서 5만 원밖에 못 넣었고 어떤 달은 하은이 학원비 때문에 3만 원만 넣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던 날이면 나도 같이 힘들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기억해? 우리 결혼 10년 됐을 때 당신이 했던 말. 무슨 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말했잖아. 나 은퇴하면 작은 목공방 하나 차리고 싶어.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너무 좋아라고.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신 눈빛이 너무 반짝였어. 평소에는 힘들다는 말만 하던 당신이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돈을 모으자. 그리고 작은 공방이라도 차려주자고. 그게 이 돈을 모은 이유였어? 응. 당신을 위한 거였어. 순전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난 당신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줄 알았어. 빚을 졌거나 아니면 나를 의심한 거야? 아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설명 없이 숨겨진 통장을 발견했으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왜 진작 말 안 했어? 12년이나 걸려서. 원래는 당신 은퇴할 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어. 근데 며칠 전에 당신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통장 본 거 아닌가 싶었어.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응.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아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평생 가족만 챙겼잖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도 집에서는 웃으려고 애쓰고 하은이 학원비 벌려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제는 당신 꿈도 챙겨야지. 아내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의심했어. 정말 최악의 남편이야.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나를 이해해. 아내가 일어나서 제 곁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안겨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체온이, 아내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이 돈. 진짜 내 공방 차리는데 써도 돼? 당연하지. 당신 꿈이잖아.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할 거야. 공방 차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 그건 우리 같이 모으면 되지. 아직 시간 있잖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 우리 같이 모으자. 이제부터는 같이. 그래,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 딸아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화해했어? 딸아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물었어요. 응, 화해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걱정했다고. 딸아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보내자. 선물 교환하고 케이크도 먹고. 그래, 그러자. 아내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세 식구가 트리 앞에 둘러앉았어요. 선물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준 선물은 가죽 장갑이었어요. 목공 일할 때 쓰라고 샀어. 미리. 고마워. 제가 아내에게 준 선물은 목걸이였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여보. 딸아이의 선물도 열었어요.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은 거였습니다. 이거 작년 겨울에 찍은 사진이네. 응.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야. 그 사진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했습니다. 선물 교환을 마치고 딸아이가 케이크를 자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내의 손을 잡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여보. 응. 박지영. 그 친구 얘기 좀 더 해줄래?
난 당신 대학 시절 친구 얘기를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특별한 친구였어. 우리 과에서 제일 밝고 긍정적인 애였지. 아내의 눈빛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 올라와서 많이 힘들었거든. 친구도 없고 집도 멀고. 그때 지영이가 먼저 다가와서 우리 친구하자고 했어. 그랬구나. 지영이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어. 내가 힘들어하면 수진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고 시험 기간에는 밤새 같이 공부했지. 아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4학년 때 사고가 났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영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어. 우리 지영이가 수진이 얘기 맨날 했어. 수진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살 거래.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 저도 모르게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에 당신을 만났지. 응, 그때 우리 소개팅으로 만났었지. 맞아. 근데 당신 기억해? 첫 만남 때 내가 울고 있었던 거. 응, 기억해. 그때 난 당신이 소개팅 나오기 싫어서 우는 줄 알았어.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아니었어. 그날이 지영이 49제였거든. 절에 다녀오는 길에 소개팅 약속이 있어서 억지로 나간 거였어. 그랬구나. 그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잖아. 응. 근데 당신이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전 기다릴게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부터였어. 당신이 지영이가 말했던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 나도 그날 당신을 보고 느꼈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슬픔을 아는구나라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잡했어. 지영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영이가 내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영이의 꿈이 뭐였는데? 지영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아이 낳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게 지영이의 소원이었지.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영이는 항상 말했어. 내 남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보는 게 꿈이야라고.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으니까 행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 꿈을 위해 돈을 모은 거구나. 응. 지영이 목까지. 지영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루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았을지 알 것 같아.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참고, 옷 하나 사고 싶어도 참고. 아니야. 나는 행복했어. 당신과 하은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일 때마다 우리 여보가 나중에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는 게 재미있었어. 12년 동안 한 번도 쓰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몇 번 쓰고 싶었어. 특히 하은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때 이 돈 좀 쓸까 했었어. 그랬구나. 근데 참았어. 아니야,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했지.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3년 전 당신 어머니 병원비 나갈 때. 그때도 이 돈 쓸까 생각했어. 그때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대출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숨겨둔 돈이 있는데 당신은 대출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때 말했으면 나도 대출 안 받아도 됐는데. 근데 그 돈은 당신 꿈을 위한 거였어. 병원비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 정말 고집이세. 응, 그건 인정해.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야. 응? 박지영이라는 이름. 은행에서 이상하게 안 봤어?
본인 이름도 아닌데. 아, 그거? 사실 가면 계좌야. 예전에는 가능했거든. 지금은 안 되지만. 아, 그래서. 그때 딸아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케이크 준비됐어.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어? 아, 엄마 대학 시절 친구 얘기. 오, 엄마 친구. 나도 듣고 싶어. 딸아이가 신이 나서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응. 엄마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 아내가 딸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 이름은 박지영. 너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간 친구야. 어머. 그랬구나. 그 친구가 엄마한테 한 말이 있어.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야라고. 와.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야겠다고. 아빠도 행복해야 하고 하은이도 행복해야 하고. 아내가 딸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12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어. 아빠가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엄마.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12년 동안이나.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하은아, 넌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세 식구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트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먹자. 딸아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래, 먹자. 우리 모두 같이.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3개의 초. 소원 빌어야지. 하나, 둘, 셋. 함께 초를 불었어요. 제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박지영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친구들 얘기를 했고 아내는 동네 이웃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아빠는 목공방 언제 차릴 거야?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직 5년은 더 회사 다녀야 할 것 같은데. 5년? 그럼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쯤이네. 그렇지. 좋다. 그럼 나도 아빠 공방 일 도와줄게. 주말에. 정말? 응. 나도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 아빠한테.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때 되면 같이 하자. 약속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다시 아내와 단둘이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뭐가? 당신을 의심한 거.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을 믿지 못한 내가 한심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12년이나 숨긴 게 잘못이지. 아니야. 당신은 나를 위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미 다 풀렸잖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12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았어?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사는 게.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특히 당신이 우리 돈이 너무 부족해라고 걱정할 때. 그때마다 사실 내가 돈 모으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 그랬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나한테 힘이 되더라고. 힘이 된다고? 응.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여보를 위한 거야. 여보가 나중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다 보상받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 아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아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통장에 돈 넣을 때마다 당신 생각했어. 여보가 나중에 공방에서 책상 만들고 있겠지. 의자도 만들고.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당신이 만든 가구를 칭찬하겠지. 그런 상상하는 게 재밌었어. 당신. 나는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 진짜야.
저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과찬이야. 나도 그냥 남편 사랑하는 평범한 아내일 뿐이야. 아니야. 당신은 특별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나가볼까? 어디? 공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공원. 지금 밤인데? 응. 크리스마스 밤인데 산책하고 싶어. 좋아. 가자.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캐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응, 기억하지. 하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그때 당신이 이 공원 보고 좋다고 했잖아. 여기서 매주 산책하자고. 맞아. 그리고 우리 진짜 매주 왔었지. 응.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매주.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눈 쌓인 벤치를 닦고 앉았어요. 우리가 항상 앉던 그 벤치였습니다. 이 벤치에서 우리 참 많은 얘기 나눴지? 응. 하은이 학교 얘기도 하고 회사 일 얘기도 하고 당신이 은퇴 후 꿈 얘기한 것도 여기였고. 그랬지.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응. 나 사실 오늘 아침에 진짜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응.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혹시 이대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싶었어. 내가 숨긴 것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미안해.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아니야. 당신이 화낼만 했어. 나도 당신 입장이었으면 화났을 거야. 그래도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아. 절대. 정말? 응. 25년 전에 맹세했잖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 같은 사람 25년 동안 참아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빠고. 아니야. 나는 부족해. 돈도 많이 못 벌고 당신한테 좋은 것도 못 사주고. 여보. 아내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당신은 충분해. 정말 충분해.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진짜? 진짜야. 난 돈 많은 남편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아.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우리는 눈 내린 공원 벤치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해봤을까요? 일상에 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그 말. 여보. 응. 이제부터는 비밀 없이 살자.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같이 나누면서. 응, 그러자. 그리고 당신 꿈, 우리 꼭 이루자. 같이. 응,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의 별. 박지영 씨, 보고 계시죠? 당신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바랐던 대로 우리 정말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추워. 응, 가자.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눈 쌓인 공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25년 동안 함께 걸어온 길처럼 이제부터도 계속 함께 걸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여보, 코코아 탈까? 좋아. 아내가 부엌에서 코코아를 끓이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였어. 의심과 오해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감동으로 끝난 하루. 여보, 코코아. 아내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줬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딸다. 당연하지. 당신 단 거 좋아하잖아. 고마워. 별 말씀을. 우리는 말없이 코코아를 마셨어요.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죠. 여보. 응. 나 오늘 깨달았어. 뭐? 사랑은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쌓이는 거구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년 동안 한마디 말 없이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나는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했어.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할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사랑할게. 고마워. 크리스마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겠죠. 회사 출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그런 평범한 나날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조용히 쌓여가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여보, 미안. 좀 늦었어.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은행 앞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거라 설레더라고요. 들어가자. 응.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부부 공동 명의시군요. 신분증 2분 다 주시겠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통장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저를 바라봤고요. 우리의 꿈으로 해주세요. 둘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어요. 우리의 꿈 통장이시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직원도 함께 웃으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표지에 우리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넣을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얼마? 박지영 통장에 있던 돈. 전부. 1,800만 원? 응.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 꿈이.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직원이 처리해주는 동안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박지영 통장은 어떻게 할 거야? 해지하지 않을 거야. 왜? 그냥 남겨두고 싶어. 지영이를 기억하는 의미로. 잔액은 0원이어도 괜찮아. 그래. 그게 좋겠다.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네. 제가 통장을 보며 말했어요. 응. 이제부터 우리 같이 모으자. 5년 후를 위해서. 5년. 생각보다 빠르네. 빠른 게 좋은 거야. 당신 빨리 행복해지는 거니까. 은행을 나오는 길에 아내가 제 팔을 꼈어요. 여보, 커피 마실까? 좋아.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던 곳이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나 요즘 인터넷으로 목공 강좌 찾아보고 있어. 정말? 응. 미리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퇴근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 그래? 뭐 배웠어? 아직은 기초적인 거. 나무 종류라든지 공구 사용법이라든지.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 그래? 응. 정말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그런가?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보, 나도 사실 요즘 뭐 하나 시작했어. 아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뭔데? 재봉틀. 재봉틀? 응. 나중에 당신이 공방하면 나는 옆에서 작은 소품 가게 할까 해서. 천으로 만든 쿠션이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당신 혼자 하면 외로울 것 같아서. 나도 옆에서 같이 하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정말. 우리 부부잖아. 함께 하는 거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 뭐? 뭐해? 공모전. 내가 응모했던 디자인 공모전. 정말 축하해. 고마워. 상금도 있대. 100만 원. 우와, 대단한데. 아빠, 이거 아빠한테 줄게. 아빠 공방 자금으로 써. 뭐?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아니야. 나 엄마한테 들었어. 아빠 꿈 얘기. 나도 거들고 싶어. 딸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은아, 우리 가족 모두 아빠 응원해. 알지?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지? 하은이도 응원하잖아. 응.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을까? 다 컸지. 이제 우리도 우리 꿈 좀 꿔도 되는 거야. 그러게.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생각했는데. 응. 주말마다 우리 같이 공방 투어 다닐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서 배우는 거야.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무 시장도 가보고 공구 파는 곳도 들러보고. 완전 데이트 코스네. 맞아. 우리 꿈을 위한 데이트. 아내의 열정에 저도 신이 났어요. 그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할까? 좋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엄마, 축하 파티하자. 파티? 응. 내 공모전 합격 축하 겸 아빠 꿈을 위한 응원 파티. 딸아이가 벌써 피자를 시켜놨더라고요. 나 엄마 카드로 주문했어. 괜찮지? 물론이지.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 딸아이가 콜라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꿈을 위하여. 건배. 세 개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피자를 먹으며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공방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나는 민수네 공방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꿈꾸는 나무는 어때? 오, 좋은데? 아니면 25년의 약속 공방. 제가 말했어요. 왜 25년? 우리 결혼한 횟수. 그리고 25년 만에 이루는 꿈이니까. 와, 의미 있다. 딸아이가 박수를 쳤어요. 근데 5년 후면 30년이잖아. 그럼 30년의 약속으로 바꾸면 되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피자를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요즘 매일 행복해. 크리스마스 이후로. 응. 비밀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꿈을 꾸니까 더 설레. 아내가 제 허리를 껴안았어요. 나도 그래. 출근할 때도 기분이 좋고 퇴근할 때도 설레. 왜? 집에 당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으니까. 여보. 우리는 부엌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또 시작이야? 나 있는데. 딸아이가 소리쳤어요. 하은이도 와. 아내가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껴안았어요. 우리 가족 최고. 딸아이가 외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가족이 최고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발견한 그 통장. 처음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12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비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함께 꿈을 꾸는 아내.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내 꿈을 함께 꿔줘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지영 씨, 당신도 보고 계시죠?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5년 후 제가 꼭 공방을 열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축하해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정확히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꽃다발도 받고 기념패도 받았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목공방 할 겁니다.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멋지네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축하해요, 우리 사장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퇴직 축하 케이크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케이크. 고마워. 아빠, 축하해. 딸아이도 나타났어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딸아이였습니다. 하은아, 회사는? 오늘 반차 썼어. 아빠 퇴직 축하해주려고. 세 식구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공방 자리는 알아봤어? 응. 저번에 같이 가본 그 동네. 거기 작은 가게 하나 나왔더라고. 임대료는? 적당해. 우리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지난 5년간 우리는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우리의 꿈 통장에는 이제 3,5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박지영 통장에 있던 돈에 제가 매달 넣은 돈, 딸아이가 알바에서 준 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죠.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그럼 오픈은? 5월쯤? 날씨도 좋고. 좋다. 나도 준비 시작해야겠다. 뭐? 내 소품 가게. 당신 공방 옆에 작은 코너 만들기로 했잖아. 맞다.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거지. 딸아이가 박수를 쳤어요. 나도 주말마다 도우러 갈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공방 자리를 계약하고 필요한 장비를 주문했어요. 작업대, 톱, 대패, 사포기계. 인터넷으로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할 때가 된 겁니다. 여보, 이거 어디 놓을까? 저기 창가 쪽에. 햇빛이 잘 들어야 나무 상태를 잘 볼 수 있거든. 아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선반도 같이 만들고. 30년 전 우리 신혼집 꾸밀 때 생각나네. 맞아. 그땐 돈 없어서 직접 벽지도 바르고 했었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어. 지금도 재밌어. 당신이랑 같이 하니까. 한 달 후 공방이 완성됐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달렸어요. 30년의 약속 마이너스 목공방 앤드 소품 가게. 와, 진짜 우리 가게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사진 찍자.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간판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오픈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옛날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딸아이 친구들까지. 와, 민수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아직 서툴지만요. 아니에요. 정말 멋진데요. 작은 책상, 의자, 선반. 제가 지난 5년간 연습하며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이 파우치 예뻐요. 제가 만들었어요. 남편 공방 옆에서 같이 운영하거든요. 아내도 열심히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그날 하루 생각보다 많은 것이 팔렸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50만 원이야. 정말? 첫날 치고 대박인데? 그러게. 이러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물론 모든 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만든 가구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들어야 했죠. 여보, 미안해. 오늘 수입이 없네. 괜찮아.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 천천히 가면 돼. 아내는 항상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말이야, 수입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나 정말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럼 됐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책상 너무 좋아요. 이번엔 책장도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모님, 이 쿠션 색깔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원하시는 색상 말씀해주세요.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더 좋았어요. 제가 작업할 때 아내가 손님을 응대하고 아내가 재봉할 때 제가 설명을 해주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데 신혼집에 놓을 가구를 찾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상담을 하는 동안 아내가 옆에서 차를 내왔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도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와, 30년이요? 비결이 뭐예요? 젊은 신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서로를 믿고 함께 꿈을 꾸는 거요. 함께 꿈을 꾼다. 네.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둘이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30년 만에 이 공방을 열었어요. 아내가 12년 동안 몰래 모은 돈으로요. 12년 동안이요? 네. 제 꿈을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도 그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면요. 그날 그 부부는 큰 주문을 했어요. 식탁, 의자, 침대까지.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가구로 저희 신혼집을 채우고 싶어요. 사장님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 부부가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네. 그러게. 신기하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그 일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 그때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끝까지 들어줘서. 저녁이 되어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공원 갈까? 산책하자. 좋아. 우리가 항상 가던 그 공원이었어요. 눈 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크리스마스 이후로 우리는 이 벤치를 약속의 벤치라고 불렀죠. 여보, 우리 여기 앉은 지 5년 됐네. 그러게. 시간 빠르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매일매일이 감사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약속 지켰어요. 공방 열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아내도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지영아, 고마워. 내가 해준 말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우리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하자. 당연하지. 앞으로 30년, 40년. 평생. 평생. 그 단어가 참 좋았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알아? 그 통장 말이야. 박지영 통장? 응.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해지 안 했어. 진짜? 응. 가끔 꺼내서 봐. 그러면 그때 생각나거든.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나도 가끔 생각해. 그 크리스마스. 후회해? 내 비밀을 알게 된 거. 아니. 오히려 감사해.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나도 그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까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진 것 같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아이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데이트하고 왔어? 응. 공원 갔다 왔어. 하. 우리 부모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러브러브할까?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아내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에이, 진짜. 세 식구가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기를 공방을 연 후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내와 함께 일하고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녁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5년 전 크리스마스에 통장을 발견한 그날.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내의 사랑을, 가족의 소중함을, 꿈의 가치를 깨달은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꿈을 살고 있다. 감사하다. 아내에게, 딸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을 박지영 씨에게. 당신들 덕분에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날 사랑해줘서. 내 꿈을 함께 꿔줘서.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우리 부부가 공방에서 함께 웃고 있는 꿈. 손님들이 찾아와 행복해하는 꿈. 딸아이가 결혼해서 우리가 만든 가구로 신혼집을 꾸미는 꿈.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크리스마스에 겪은 진짜 이야기였죠.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 뒤에는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 행동으로 천천히 쌓이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12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